고급 레스토랑 라 루체의 저녁 7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내뿜는 따뜻한 빛이 마호가니 테이블 위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벽면을 장식한 유화들과 고급스러운 벨벳 커튼이 이곳이 평범한 식당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죠. 금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예약 손님들로 거의 모든 테이블이 찰 정도로 분주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지는 검은색 유니폼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테이블 사이를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25살의 그녀는 이 레스토랑에서 일한 지 벌써 2년째였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되고 어색했지만 이제는 어떤 손님이든 자연스럽게 응대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해졌죠. 특히 현지의 밝고 친절한 미소는 손님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어요. 그녀는 단순히 음식을 서빙하는 것을 넘어서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이 테이블 세팅 좀 도와줄래? 동료 서버인 미진이가 현지에게 말했어요. 물론이죠. 몇 명 자리예요? 2명인데 특별 예약이래. 매니저님이 직접 당부하셨어. 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 세팅을 도왔습니다. 하얀 린넨 테이블보 위에 은빛 식기를 정성스럽게 배치하고 붉은 장미 한 송이를 화병에 꽂아 놓았죠. 이런 세심한 준비 과정이 현지는 좋았어요. 손님들이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지가 고개를 돌려보니 매니저가 한 손님을 정중하게 맞이하고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도 슬쩍슬쩍 그쪽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죠. 저분이 누구시길래 저렇게 난리예요? 현지가 미진에게 속삭였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옷차림 좀 봐. 완전 부자 티나잖아. 현지도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어요. 문 앞에 서 있는 노부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은 정말 우아했어요. 값비싼 모피 코트를 걸치고 있었는데 그 코트만으로도 현지의 몇 달치 월급은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현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 여성의 품격 있는 자세와 차분한 미소였어요. 매니저가 노부인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 가장 안쪽, 다른 테이블들과 적당히 떨어진 조용한 곳에 마련된 VIP석이었죠. 현지는 그 테이블을 담당하게 되어 있었어요. 현지 씨, 저 테이블 부탁해요. 김 여사님이라고 하시는데 단골 고객이에요. 매니저가 작은 목소리로 귀띔해줬습니다. 현지는 마음을 가다듬고 물병과 메뉴판을 들고 김 여사의 테이블로 향했어요. 가까이 갈수록 김 여사의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더욱 확연해졌습니다. 은빛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 절제된 화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풍기는 품위가 범상치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김 여사님. 저는 오늘 서빙을 담당하게 된 현지라고 합니다. 현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김 여사는 고개를 들어 현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목소리까지 우아했어요. 현지는 물을 따라들이며 김 여사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 여사의 손에 낀 반지가 현지의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순간 현지의 심장이 쿵 하고 한번 뛰었습니다. 그 반지는 정말 독특했어요. 중앙에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 그 주변으로 작은 보석들이 꽃 모양으로 섬세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반지 자체도 고급스러웠지만 뭔가 현대적이지 않은 빈티지한 느낌이 물씬 풍겼어요. 마치 오래된 귀족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온 갑오 같은 분위기였죠. 현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와, 저런 반지는 처음 봐. 정말 아름답다. 저 다이아몬드 크기만 해도.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요. 메뉴 보시는 동안 뭔가 마실 것 가져다 드릴까요? 현지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고마워요. 일단 물로 충분해요. 김 여사가 메뉴를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현지는 김 여사가 메뉴를 보는 동안 계속 그 반지를 힐끗힐끗 바라봤어요. 볼수록 낯익은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본 것일까요? 현지 같은 일반인이 저런 고급 반지를 볼 기회가 있었을까 싶었거든요. 김 여사는 천천히 메뉴를 넘기며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어요.
마치 이 시간 자체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았죠. 현지는 김 여사가 메뉴를 고르는 동안 다른 테이블들을 돌아보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김 여사의 반지가 신경 쓰였어요. 그 독특한 디자인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10여 분 후 현지는 다시 김 여사의 테이블로 돌아갔어요. 김 여사는 메뉴를 다 보고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문 정하셨나요? 현지가 밝게 웃으며 물었어요. 네, 오늘 추천 요리가 뭔가요? 저희가 자신있게 내놓는 건 송아지 등심 스테이크예요. 셰프님이 특별히 준비한 소스와 함께 나가는데 정말 일품이죠.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걸로 할게요. 미디엄으로요. 현지는 주문을 받아 적으면서도 시선이 자꾸 김 여사의 손으로 향했어요. 그 반지를 볼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의 조각이 떠오르려다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현지의 입에서 무심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 반지 저희 엄마 거랑 똑같아요. 말을 하고 나서야 현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손님에게 이런 사적인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무례한 일인지 뒤늦게 생각이 났거든요. 김 여사는 살짝 놀란 표정으로 현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반지를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어머, 정말요? 김 여사의 목소리에 호기심이 묻어났어요. 현지는 당황한 마음에 얼굴이 더욱 빨개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렸네요. 그냥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김 여사는 화를 내기는커녕 부드럽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흥미롭네요. 김 여사가 손을 들어 반지를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반지 말이에요. 정말 특별한 물건이에요. 현지는 반지를 가까이서 볼 수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중앙의 다이아몬드는 조명을 받아 무지갯빛으로 반짝였고 주변의 작은 보석들도 섬세하게 빛을 뿌렸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반지가 정말로 현지 어머니의 반지와 똑같이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내 어머니도 좋은 취향을 가지셨구나. 김 여사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항상 끼고 다니시거든요. 어디서 구한 반지인지 혹시 아니? 김 여사의 눈빛에 호기심이 더욱 짙어졌어요. 현지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어머니의 반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어머니가 늘 끼고 다니는 반지려니 했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자세히 물어본 적은 없어서요. 김 여사는 현지의 답을 들으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반지는 아주 특별한 물건이란다. 김 여사가 천천히 말했어요. 세상에 하나뿐이지. 현지는 그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이라고. 그럼 어머니의 반지는 뭔가요? 현지는 분명히 똑같이 생긴 반지를 봤는데 말이에요. 하나뿐이라고요? 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 여사는 반지를 바라보며 추억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 반지를 만든 사람이 직접 그렇게 말했거든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반지라고요. 현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어머니의 반지와 김 여사의 반지가 정말 똑같다면 뭔가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어떤 연관인지는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반지를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거의 50년 전쯤. 김 여사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는 참 젊었는데. 현지는 김 여사의 말을 들으며 계산해봤어요. 50년 전이면 김 여사가 20대 후반쯤이었겠네요. 그 시절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른 손님이 현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지는 아쉬웠지만 자리를 떠나야 했어요. 죄송해요. 잠시 다른 테이블 보고 올게요. 김 여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일하세요. 현지는 다른 테이블로 향하면서도 계속 김 여사의 반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어머니께 꼭 물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의 반지가 정말 김 여사의 반지와 똑같은 건지, 그리고 그 반지가 어떻게 어머니 손에 들어오게 된 건지 말이에요. 주방에서 김 여사의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현지는 정성스럽게 서빙하며 다시 김 여사의 테이블로 갔어요. 김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스테이크 나왔어요. 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 여사는 현지를 보며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참, 내 이름이 뭐라고 했지? 현지예요. 현지. 좋은 이름이네요. 김 여사가 반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반지가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현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김 여사가 스테이크를 드시는 동안 현지는 다른 손님들을 응대했지만 마음은 온통 반지 생각뿐이었어요. 계속해서 어머니의 반지가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김 여사의 반지와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김 여사는 분명히 세상에 하나뿐이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현지는 주방에 들러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동료 미진이가 다가와 물었어요. 현지야, 무슨 일 있어? 계속 심각한 표정이네. 아니야, 그냥. 현지는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기 VIP석에 앉으신 김 여사님 반지 봤어? 응, 봤어. 완전 화려하더라. 얼마나 비쌀까? 그 반지가 우리 엄마 반지랑 똑같이 생겼어. 미진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 설마 똑같을까? 그냥 비슷한 거 아냐? 아니야, 정말 똑같아. 디자인부터 보석 배치까지 모든 게 일치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같은 브랜드 제품인가? 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세상에 하나뿐이라고 하셨어. 그럼 우리 엄마 반지는 뭐지? 미진이도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모조품이거나? 엄마 반지가 모조품일 리는 없을 텐데. 현지는 확신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반지가 가짜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잠시 후 현지는 다시 김 여사의 테이블로 갔습니다. 김 여사는 스테이크를 거의 다 드신 상태였어요.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정말 훌륭했어요. 김 여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어요. 그런데 현지 씨, 아까 얘기한 내 어머니 반지 말인데. 현지는 귀를 바짝 세웠습니다. 네. 김 여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그 반지 안쪽에 뭔가 새겨진 게 있니? 현지는 깜짝 놀랐어요. 김 여사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네, 있어요. 작은 글씨로 뭔가 새겨져 있던데. 뭐라고 새겨져 있는지 기억해? 현지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어머니의 반지를 자세히 본 건 몇 년 전이었어요. 그때 우연히 반지를 빌려달라고 했다가 안쪽에 새겨진 글자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영원의 약속이었던 것 같아요. 김 여사의 얼굴이 확 변했어요. 놀람과 충격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의 반지를 빼서 안쪽을 현지에게 보여줬어요. 이걸 봐. 현지가 반지 안쪽을 들여다보니 작은 글씨로 의 약속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한자로 된 같은 문구였습니다. 현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디자인이 똑같은 것도 모자라서 새겨진 문구까지 같다니요. 이상하죠? 김 여사가 천천히 말했어요. 정말 세상에 하나뿐이라고 했는데. 현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려고 애썼습니다. 네, 정말 이상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김 여사는 반지를 다시 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나서 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지 씨, 혹시 시간 될 때 내 어머니께 그 반지에 대해 자세히 물어볼 수 있을까?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는지, 어떻게 구하신 건지. 네, 물론이죠. 저도 너무 궁금해요.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올 테니까 그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 네, 꼭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김 여사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했습니다. 현지에게 상당한 팁도 주면서 내일 또 만나요라고 말하며 떠났어요. 현지는 김 여사가 떠난 후에도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명히 뭔가 비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퇴근 시간이 되자 현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께 꼭 물어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지는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계셨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야? 표정이 심각하네. 현지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항상 끼고 다니시는 그 반지 말이에요. 어머니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거? 왜? 그 반지. 어디서 난 건가요?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오늘 식당에서 똑같이 생긴 반지를 본 거예요. 정말 똑같이요. 어머니는 반지를 빙글빙글 돌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반지는 내 외조모가 물려주신 거야. 외조모께서요? 응. 외조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주셨어. 가족의 소중한 물건이라고 하시면서. 현지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외조모는 그 반지를 어떻게 갖게 되신 거예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 외조모께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셨거든. 그냥 오래된 가보라고만 하셨지. 혹시 외조모의 다른 물건들은 없나요? 일기나 편지 같은 거요? 있긴 한데. 왜 갑자기 그런 걸 찾아? 현지는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김 여사의 반지와 어머니 반지가 똑같이 생겼다는 것, 새겨진 문구까지 같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똑같다고? 네, 하나부터 열까지 똑같아요. 김 여사님은 세상에 하나뿐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 반지는 뭔가요? 어머니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외조모 물건들을 한번 찾아보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현지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내일 김 여사를 다시 만나야 하는데 그때까지 뭔가 알아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분명히 이 반지들 사이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현지는 어머니와 함께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외조모의 유품들이 보관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왔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를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추억의 향기가 올라왔습니다. 이 안에 외조모 일기장이 있을 거야. 어머니가 상자 안을 뒤지며 말했어요. 현지는 조심스럽게 상자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낡은 사진들, 편지 몇 통, 그리고 가죽으로 된 작은 일기장이 있었어요. 일기장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곳곳이 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거예요? 현지가 일기장을 들어보이며 물었어요. 맞아. 외조모가 젊었을 때부터 쓰시던 거야. 현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정성스럽게 쓰인 한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날짜를 보니 1950년대부터 시작된 일기였습니다. 외조모가 20살 때부터 쓰신 거네요. 어머니가 현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외조모는 글 쓰는 걸 좋아하셨어. 매일 일기를 빠뜨리지 않고 쓰셨다고 하더라. 현지는 일기를 천천히 넘겨가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내용들이었어요. 농사일 이야기, 가족들 이야기, 동네 소식들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몇 페이지를 넘기자 흥미로운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요. 현지가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시장에서 특별한 분을 만났다. 서울에서 온 화가라고 하시는데 참 점잖고 교양 있어 보이셨다. 그분이 내 그림을 보고 칭찬해 주셨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외조모가 그림을 그리셨나 봐요. 그랬어. 외조모는 그림에 재능이 있으셨다고 들었어. 현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며칠 후의 일기에는 그 화가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민호 씨가 또 오셨다. 나의 그림을 보시더니 서울에 가서 제대로 배워보라고 하신다. 하지만 우리 집 형편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몇 주 후의 일기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 씨와 저녁을 함께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서울의 삶이 궁금해진다. 그분은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고 하시는데
나 같은 시골 처녀와 대화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현지는 점점 더 몰입해서 읽었어요. 외조모와 민호라는 남자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게 일기 곳곳에서 느껴졌거든요. 엄마 외조모가 젊은 시절에 연애하신 이야기예요. 어머니도 관심 있게 일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며칠 더 지난 일기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민호 씨가 나에게 반지를 선물해 주셨다.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인데 안쪽에는 영원의 약속이라고 새겨져 있다. 그분은 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현지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끼고 다니는 반지, 그리고 김 여사의 반지와 똑같은 반지 말이에요. 엄마, 이것 좀 봐요. 반지 이야기가 나와요. 어머니가 일기를 읽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네. 영원의 약속이라고 새겨진 반지. 현지는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일기는 슬픈 내용으로 가득했어요. 민호 씨 집안에서 반대가 심하다고 한다.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의 만남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호 씨는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민호 씨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오셨다. 집안의 압력을 이길 수 없다며 서울로 돌아가신다고 한다. 하지만 나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셨다. 반지는 그때까지 간직하라고 하셨다. 현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외조모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느껴졌거든요. 그분이 서울로 가신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도 궁금한 표정으로 일기를 더 넘겨봤습니다. 몇 달 후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민호 씨에게서 편지가 왔다. 집안에서 정한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한다. 나는 그분의 행복을 빌어드린다고 답장을 보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다. 그리고 1년 후의 일기에는 또 다른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민호 씨가 결혼하신 분이 바로 우리 동네 지주의 딸이라고 한다. 그분도 나와 같은 반지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현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김 여사가 바로 그 민호 씨와 결혼한 부유한 집안의 딸일까요? 그렇다면 김 여사의 반지와 외조모의 반지가 똑같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김 여사님이 그 민호 씨와 결혼하신 분일까요? 어머니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그분도 같은 남자에게서 반지를 받은 거야? 현지는 일기를 더 읽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내일 김 여사를 만나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 했습니다. 내일 김 여사님께 이 이야기를 해봐야겠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실을 알아보는 게 좋겠어. 현지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외조모의 일기를 읽었어요. 점점 더 명확해지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김 여사와 외조모는 같은 남자를 사랑했고 같은 반지를 받았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현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김 여사가 언제 오실지 몰라서 미리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지난밤 외조모의 일기를 읽으며 알게 된 사실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어요. 과연 김 여사가 그 민호 씨와 결혼한 여성일까요? 그렇다면 두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후 5시쯤 김 여사가 레스토랑에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같은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더 신중해 보였어요. 김 여사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여사님. 현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현지 씨. 어제 말한 그 이야기 알아보셨나요? 현지는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 여사의 눈빛이 집중됐어요. 어떤 사실인가요? 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외조모의 일기를 찾아서 읽어봤는데요. 외조모께서 젊은 시절에 민호라는 분과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나와 있어요. 김 여사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놀람과 충격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어요. 민호라고요? 김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분이 외조모께 반지를 선물해 주셨대요. 안쪽에 영원의 약속이라고 새겨진 반지를요.
김 여사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반지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 그 민호 씨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 여사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민호. 그분 이름이 이민호였어요. 현지는 가슴이 쿵했습니다. 외조모 일기에 나온 그 민호 씨와 같은 분이었어요. 그럼 정말. 현지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분에게서 이 반지를 받았습니다. 현지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외조모와 김 여사가 같은 남자를 사랑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김 여사님께서 그분과 결혼하신 건가요? 김 여사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결혼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원한 결혼이 아니었어요. 현지는 김 여사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원하지 않으셨다고요? 김 여사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와 저는 집안에서 정해준 결혼이었어요. 서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이 들었어요. 김 여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가 이 반지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결혼이지만 서로를 소중히 여기자고 영원히 좋은 동반자가 되자고요. 현지는 김 여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이민호 씨는 외조모를 사랑했지만 집안의 압력으로 김 여사와 결혼한 것이었나요? 그럼 민호 씨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셨던 건가요?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 후에 알게 됐어요. 시골에서 만난 한 여인을 깊이 사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신분 차이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현지는 그 여인이 바로 자신의 외조모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김 여사에게 말해도 될지 고민됐습니다. 혹시 그 여인분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김 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분이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름다우면서도 순수한 분이었다고. 그리고 그분에게도 똑같은 반지를 선물했다고 고백하셨어요. 현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외조모가 바로 그 여인이었어요. 김 여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현지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 여인분이 저희 외조모인 것 같아요. 김 여사는 깜짝 놀라며 현지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네, 외조모 일기에 나온 모든 내용이 김 여사님 말씀과 일치해요. 그림을 그리셨던 것도, 민호 씨에게서 반지를 받으신 것도요. 김 여사는 오랫동안 현지를 바라보더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당신의 외조모님이 민호 씨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그분이었군요. 현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김 여사와 외조모가 같은 남자를 사랑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 분 모두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민호 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 여사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그분을 잊지 못하셨어요. 저와 결혼 생활은 평화로웠지만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죠. 가끔 혼자 있을 때 그분 생각을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현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세 사람 모두 불행했던 것 같았거든요. 외조모도 마찬가지셨어요. 일기를 보니 평생 민호 씨를 잊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김 여사와 현지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50년 전의 사랑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다시 만나게 된 것이 신기하면서도 슬펐어요. 참 기구한 인연이네요. 김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반지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는군요. 현지는 김 여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한참 동안 자신의 반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현지 씨,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당신의 외조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김 여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 혹시 조용한 곳에서 차라도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현지는 잠시 고민했어요. 아직 근무 시간이었지만 매니저에게 부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매니저님께 말씀드리고 올게요. 현지는 매니저실로 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매니저는 이해해 주었고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어요. 잠시 후 현지와 김 여사는 레스토랑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카페는 아늑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차 주문하세요. 김 여사가 현지에게 말했어요. 저는 아메리카노로 할게요. 저도 같은 걸로요. 차가 나온 후 김 여사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에 대해 더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정말 따뜻하고 섬세한 분이었어요. 비록 사랑 결혼은 아니었지만 저를 늘 존중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죠. 현지는 김 여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가끔 멀리 바라보시며 그리운 표정을 지으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끼어들 수 없는 그분만의 세계가 있다는 걸 느꼈죠. 힘드셨겠어요. 현지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진정한 사랑을 포기해야 했던 그분의 아픔을 알게 된 거죠. 김 여사가 잠시 차를 마시며 말을 멈췄습니다. 그럼 외조모님은 어떠셨나요? 결혼은 하셨어요? 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몇 년 후에 동네의 좋은 분과 결혼하셨어요. 외할아버지는 정말 착한 분이셨다고 들었어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외조모도 평생 민호 씨를 잊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일기를 보니 결혼 후에도 가끔 그분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김 여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참 애잔한 사랑이었네요. 김 여사님과 민호 씨는 행복하게 지내셨나요? 나름대로 평화로운 삶이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았죠. 하지만 김 여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요. 완전한 행복은 아니었어요. 그분도 저도 마음 한편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거든요. 현지는 가슴이 아팠어요. 세 사람 모두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간 것 같았거든요. 민호 씨는 언제 돌아가셨나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저에게 당부하신 게 있어요. 어떤 당부요? 김 여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분을 찾아서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름도 정확한 주소도 모르니까 찾을 방법이 없었죠. 현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김 여사님께서 외조모를 찾아다니셨던 건가요? 네, 가끔 시간이 날 때마다 그분이 살았다던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워낙 오래된 일이라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현지는 김 여사의 노력에 감동했습니다. 남편이 사랑했던 다른 여인을 찾아다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다니. 김 여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에요. 민호 씨께서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나요? 김 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평생 그분을 사랑했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꼭 그분과 함께하고 싶다고도 하셨고요. 현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50년이 지나서야 전해지는 사랑의 메시지가 너무나 슬펐거든요. 외조모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외조모님은 언제 돌아가셨나요?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김 여사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제가 너무 늦었네요.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김 여사가 현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현지 씨. 당신을 만나서 민호 씨의 마지막 부탁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현지도 김 여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외조모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50년 전의 사랑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완성되는 것 같았어요. 김 여사님, 혹시 민호 씨에 대한 다른 이야기도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외조모께서 그분에 대해 너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서요. 김 여사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모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현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늘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던 것 같았거든요. 김 여사는 천천히 민호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는 화가였어요. 정말 재능이 뛰어난 분이셨죠. 집에는 그분이 그린 그림들이 많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현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김 여사를 바라봤어요. 어떤 그림이었나요? 시골 풍경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그 안에 한 여인이 그려져 있었어요. 뒷모습이었지만 정말 아름답게 그려졌더라고요. 그분이 가장 아끼던 작품이었어요. 현지는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그 그림 속 여인이 외조모였을까요? 그 여인이 외조모일까요?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민호 씨가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그리워하는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그 그림이 지금도 있나요? 네, 아직 집에 보관하고 있어요. 민호 씨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대로 두었거든요. 현지는 그 그림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조모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혹시 그 그림을 볼 수 있을까요? 김 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시간이 되실 때 저희 집으로 오세요. 민호 씨에 대한 다른 물건들도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김 여사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만나게 되다니. 민호 씨는 평소에 어떤 분이셨나요? 성격이나 취미 같은 것들이 궁금해요. 김 여사는 추억에 잠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온화하고 지적인 분이셨어요. 책 읽기를 좋아하셨고 음악도 즐기셨죠. 특히 클래식을 좋아하셨는데 저녁에 음악을 들으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는 모습이 정말 우아했어요. 외조모도 음악을 좋아하셨어요. 일기에 보니 라디오에서 나오는 클래식을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신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김 여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두 분이 취향도 비슷했나 보네요. 네,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을 것 같아요. 김 여사는 쓸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웠어요. 민호 씨가 진정 행복했다면 좋았을 텐데. 현지는 김 여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도 평생을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김 여사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민호 씨를 이해해 주시고.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됐죠. 사랑이라는 건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현지는 김 여사의 지혜로운 말에 감동했어요. 혹시 민호 씨께서 외조모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나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술을 드신 후에 그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분이었는지, 그림 솜씨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말씀하시곤 했죠. 그리고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그분과 결혼할 수 있었다면 평생 행복했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현지는 가슴이 아팠어요. 민호 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외조모 일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민호 씨와 함께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계속 그리워하셨던 것 같아요. 참 애틋한 사랑이었네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과거의 아픈 사랑 이야기가 현재의 그들에게도 깊은 여운을 남겼어요. 김 여사님, 언제 집에 가서 그 그림을 볼 수 있을까요? 내일이 어떠세요? 시간이 되시면 오후에 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좋아요. 꼭 가겠습니다. 김 여사가 현지에게 주소를 적어주었어요. 생각보다 현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현지 씨.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서며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현지는 집으로 가는 길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봤어요. 정말 놀라운 하루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 그 김 여사님과 얘기해봤니? 현지는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도 놀라며 들으셨습니다.
그럼 정말 외조모가 그분과 사랑하는 사이였던 거야? 네, 맞아요. 그리고 내일 김 여사님 집에 가서 민호 씨가 외조모를 그린 그림을 볼 수 있대요. 어머니도 신기해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인연이 다 있구나. 현지는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외조모의 젊은 시절 모습을 그림으로나마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민호 씨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고요. 다음 날 오후 현지는 김 여사의 집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2층짜리 한옥이었어요.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편리함이 조화를 이룬 멋진 집이었습니다. 현지가 초인종을 누르자 김 여사가 직접 나와서 맞아주었어요. 어서 와요, 현지 씨. 찾기 어렵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쉽게 찾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집이네요. 고마워요. 들어오세요. 현지는 김 여사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정말 우아했어요. 곳곳에 민호 씨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클래식한 가구들이 품격 있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차부터 마실까요? 김 여사가 물었어요. 네, 좋아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현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그림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민호 씨께서 그리신 그림들인가요? 네, 맞아요. 평생에 걸쳐 그리신 작품들이에요. 그분은 정말 뛰어난 화가셨어요. 김 여사가 일어나더니 현지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특별한 그림은 위층에 있어요. 2층에는 민호 씨의 작업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이젤과 물감, 붓들이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이 민호 씨의 작업실이었어요. 돌아가신 후에도 그대로 두었거든요. 현지는 감동했어요. 김 여사가 민호 씨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때 김 여사가 한쪽 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는 그림이에요. 현지가 그 방향을 보니 다른 그림들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특별히 걸려있는 그림이 보였어요. 김 여사가 말한 대로 시골 풍경이 그려져 있었고 그 안에 한 여인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현지는 그림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림 속 여인은 언덕 위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자세가 어딘지 익숙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민호 씨가 가장 아끼던 작품이에요. 거의 매일 이 그림을 보셨거든요. 현지는 그림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여인의 머리카락, 옷차림,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는 화가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혹시 이 그림의 제목이 있나요? 김 여사가 그림 밑쪽을 가리켰습니다. 네, 그리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호 씨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이 여인이 정말 외조모일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호 씨께서 이 그림을 그리실 때의 표정을 보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셨거든요. 현지는 한참 동안 그림을 바라봤어요. 외조모의 젊은 시절 모습을 상상해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혹시 민호 씨께서 이 그림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이 그림 앞에 서서 혼잣말을 하셨어요. 미안하다, 보고 싶다 같은 말들을요. 현지는 민호 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김 여사님도 힘드셨겠어요. 남편이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시는 게. 김 여사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죠. 그분의 진심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진심이요? 민호 씨는 저에게도 진심이셨어요. 비록 사랑과는 다른 감정이었지만 저를 정말 소중히 여겨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현지는 김 여사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했어요. 김 여사가 책상 서랍을 열더니 무엇인가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그것은 오래된 편지 몇 통이었어요. 민호 씨께서 그분에게 보내려고 쓰셨던 편지들이에요. 하지만 결국 보내지는 못하셨죠. 현지는 놀랐어요. 편지를요? 네, 가끔 밤늦게 편지를 쓰시는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다음 날이면 항상 찢어서 버리셨죠. 이건 제가 몰래 보관해둔 거예요. 김 여사가 편지 한 통을 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민호 씨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쓰여진 편지였어요. 현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을 떠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당신에 대한 그리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만 갑니다. 당신과 함께할 수 없었던 것이 제 인생 최대의 후회입니다. 만약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민호가. 현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민호 씨의 간절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거든요. 이런 편지를 많이 쓰셨나요? 네, 특히 외조모님의 생일이나 명절 때면 더 자주 쓰셨어요. 현지는 편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깊은 사랑이었네요.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민호 씨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현지는 김 여사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이 사랑했던 다른 여인을 찾아서 그의 마음을 전하려 했다니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보여주셔서 천만에요. 오히려 저야말로 감사하죠. 이제 민호 씨의 마지막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됐으니까요. 현지는 오늘 본 그림과 편지를 통해 외조모와 민호 씨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실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비록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를 평생 그리워하며 살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